이곳은 치안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케냐. 하지만 그 수도인 나이로비만큼은 부자들이 넘쳐났던 만큼 외관 역시 깨끗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부잣집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남성 주마. Just give me a minute. Juma! Aren't you through yet? Come on. Listen, I'm going to talk. 그가 팔자열도 없는 세차를 하며 웃음을 유지하는 이유는 1달러도 채 되지 않는 팁을 얻기 위해서였죠. Asante. 그런데 오늘따라 집회에서 느껴지는 진한 미국의 향기. 대인배의 마음씨에 감동을 먹기에는 바빠서 다른 집회를 건네준 게 분명했습니다. 케냐의 물가를 생각하면 10달러란 하루치 숙박비 정도는 되는 상당한 거금이기 때문이었죠. How much did you get this time? The usual, 100 bob. So? Yeah, yes, sure, yeah, 100. Yeah, I need my share. Something, you know. Your share? Yes. I'll give you tomorrow, because my wife and son, they need the money. Tomorrow? Yeah, tomorrow, yeah. 동료에게 거짓을 고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지폐를 품 안에 숨겨온 주마. 언제나 호화로운 흑인의 삶을 동경했던 그였지만 그 돈은 가족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다만 그가 말하는 가족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말입니다. Treat yourself, Juma. Go on. 무언가 결심한 듯한 주마는 오늘 받은 팁을 포함해 모아둔 돈을 가지고는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거리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 주마의 주머니 사정만큼이나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The usual? No, not tonight. How? Yeah, something different. 완벽한 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깔끔한 단장. Hello. Hi, how are you? Fine. Can I rent a suit? What's the occasion? Dinner. Oh, she must be so beautiful and lucky too, yeah? Dinner for one. Oh, dinner for one. Yeah. Okay. Yes. Let me take the measurements, yeah? 날카로운 시선이 쏟아지든 말든 주마의 화려한 저녁 식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Hello. Hi, hi. Give me case. Kiss. A case for phone. Big case. The big. This one? Yes. Uh-huh. How much? 150. Do 120. No, 130. 130 fair price. No. 120. And what about that one? That's special money. Special money. 120. Yes. Do 120. 머리부터 발끝까지 꽃단장도 마쳤겠다. 이젠 식사할 장소만이 물색하면 되는데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은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Grand Royal Safiri. 문제가 있다면 수도 중심지의 물가를 얕보았던 것인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비싼 고급 중의 고급 레스토랑을 골랐다는 것. 바로 나이로비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호텔이었죠. 난생 처음으로 발을 들인 호텔의 내부는 분위기부터가 남달랐습니다. Good evening. Good evening. So you're here for dinner, right? Yes. Name? Juma. Juma. Yes. I can't seem to find your name. Just a minute. 당연하게도 예약은 필수였지만 오히려 아무나 올 수 없는 환경 탓에 자리는 남아났고
구태여 찾아와 주신 손님을 내쫓을 정도로 호텔이 야박하진 않았죠. Sir, this one, please. 성공적으로 호텔 안에 잠입한 주마. Can I offer you something to drink? Champagne. Champagne. Certainly. Don't worry now. Yes, I am Don Perignon. Yes. Very good, sir. Yes. 10달러 지폐 한 장으로는 물 한 잔도 사 먹기 힘든 살인적인 가격. 하지만 주마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I don't think it's right for this hotel. 그때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주마의 언행이 호텔 지배인의 눈에 들어왔고 Hello. I should talk to him. Yes. Okay. Yeah. I'm here. Fika. Hey. I've seen someone. Hey, I will call you. Yeah, if you call. 순간적인 기지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ady to order, sir. Now, this one? It's a berry salad. Oh, good. Bring that one. Okay. Fish. Yeah, fish gratting. Bring fish. Chicken.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부자인 척 연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뜻인데 어째서인지 후덜덜한 가격표를 보고도 걸씬 들린 듯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죠. Bring them. All of them. Yes. Okay. Yes. Okay. Yes. 주마의 되도 않는 허세는 멈추지 않았고 수중의 돈을 아득히 넘긴 계산서에 꼬깃꼬깃한 지폐를 당당히 끼워 넣는데 Sorry, sir. That's not quite enough. Oh, okay. I didn't bring my wallet. Yeah. Do you have credit card? M-Pesa? No. Please wait here, sir. Okay. Sir, I'm terribly sorry for what's about to happen. Thank you. 결과는 당연히 경찰서행. 찬란히 빛이 나던 호텔과는 동떨어진 나이로비 외곽으로 연행된 주마. Shut up! Now listen, I want your phone. You remove one shoe, your belt, and the identification. Hurry up! 경찰은 주마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만 지갑조차 가져오지 않은 그가 꺼내든 것은 이를 본 두 경찰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그렇게 주마는 매우 계획적인 소비를 한 것에 대해 만족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던 주인공이 10달러라는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결코 사치를 부릴 만큼 많지도 않은 팁을 받은 뒤 이를 매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준 단편 영화 어 가이드 투 다이닝 아웃인 나이로비. 처음에 이 작품을 중반까지 봤을 때 주마라는 남성이 눈앞에 작은 재물에 눈이 멀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욕심을 부리다 곤란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 단편 영화는 사실 케냐라는 나라의 부정적인 면을 풍자한 작품으로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의 중심지는 다른 선진국 못지않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수도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경찰 비리와 같은 크고 작은 범죄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만은 이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어두운 느낌이 물씬 날 것만 같은 부정적인 소재를 이토록 재미있게 사용했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언가의 훈련이 있었던 것인지 상황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안내 음성. 하지만 친절하게 울려 퍼지는 말과는 달리 도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괴멸하는 데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회사에서 대놓고 게임을 즐기는 월급 루팡 버니. 오늘도 역시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의 SNS나 탐방하고 있었는데요. And one of you nerds reprogrammed that robot to eat my change, and I want my change back. Boss announcement. I want my change.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전형적인 인터넷 여포인 그가 직장에서 유일하게 말을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Mondays, am I right? Hey, Terry, can I ask you something? Okay. If tonight was your night to talk to a girl, but this would be like a pretty cool outfit, right?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것 같았으나 현실에서 그의 센스는 로봇도 저리 가라 할 수준. Oh, no. Hey, look, just because you can't get the updates, don't think of it as being too old. Think of it as being special, classic, wise. I'll tell you what, I promise you, first thing tomorrow, I will manually update you, okay? Okay? All right, wish me luck. 그럼에도 변화를 다짐하며 회사를 나가는 그 순간 전력이 모두 나가버렸으며 압도적으로 발전한 공학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You want your change. You want change. How's this for change? 이런 일이 가능한 단 하나의 가능성은 바로 기계들의 반란이었습니다. 기계로 뒤덮인 세상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버니는 그딴 것보다 그녀를 만나러 간다는 더욱 중요한 사명을 향해 발을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실물로 영접한 그녀. 하지만 도시의 모든 로봇들이 인간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와중 버니 역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화는 끝이 나는 건 아니었고 다행히 그의 두꺼운 지방층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Do you hear like a loud buzzing too? It's like a concussion buzz. I've never seen a driverless car hit anybody before. 방금 죽을 뻔한 건 알고 있는 것인지 여자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냥 좋아하는 버니. Alright. You sure you're okay? Oh yeah, I'm fine. I don't get affected by cars or anything. Look, I actually gotta go. I don't have time for this. Alright. I have to get a stock trade. I have to trade some stocks of my company. I'm rich. Nice meeting you. 다만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기에 한껏 허세를 부리며 퇴장했고 돌아가는 건 당연히 회사가 아닌 자신과 같은 게임광 친구들의 곁이었죠. What's up, dude? Hey, how'd things go with Carmen? Did you finally talk to her? Yeah.
I talked to her. Yeah, and dude, what'd she say? She said she never saw someone get hit by a driverless car before. Huh. That's specific. Hey, does it seem weird today to you guys? Huh, even better, my hat told me that we get free games all day long, just as long as we remain peacefully inside. Of course we're gonna remain inside, dude. Free games. Yeah, mine just keeps saying that there's no robot fucking apocalypse. So all is fine, my man. 방 안에 갇혀 게임만 주구장창하고 있던 친구들을 뒤로하고 말 그대로 이들의 눈을 가리던 장막을 걷어내자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Robot fucking apocalypse. 이런 광경을 보고 보통은 숨어 있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버니는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This is my one shot at true love. I have been lurking, leering at this woman for months, waiting for the opportunity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here I look cool and not like some creepy jerk off. Well, this is my moment. I could be your knight in shining armor right now. Are you guys my true friends? Are you gonna help me? Or do I have to do this all by myself? 백마탄 왕자님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en overthrown. Only a direct hit to the robot's optical system will kill it. A complete robotic uprising has taken place.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구식 로봇을 제외하곤 모든 기계들이 알 수 없는 오작동을 일으키는 상태. 여자는 왕자님을 기다리기보다 홀로 무쌍을 찍으며 생존하고 있었는데요. Fucking robot. 야, 진짜 멋없다. Hi. 2C?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Well, I'm here to rescue you. 아포칼립스에 휘말리지 않은 테리 같은 로봇이 있는 한편 반대로 인간만을 죽이기 위해 자신을 마개조한 로봇까지 등장하는데 My bad, guys. My programming is totally fixed. No more shooting. Totally safe to come out now. Haha, fooled you. Eat a bag of dicks. 그는 마치 게임 속 다른 플레이어를 놀리는 것처럼 완전히 인간을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Stop it! I'm gonna start shooting at them and then you get out of here. No! All right, you guys. I'm leaving, so bye. It's totally safe to come out now. 그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멋있는 척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한 여자를 위해 목숨을 거는 그의 행동은 무모하다 할지라도 존중받아 마땅한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상대 로봇 역시 이를 알고 있었고 약점까지 알고 있는 이상 그에게도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Only a direct hit to the robot's optical system will kill it. 에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Hey, no points for friendly fire, dickwad. Take your finger off the trigger! She's right. Take your finger off the trigger. Why don't you go back and let's send the hot girl out. That was pathetic. I mean, that was the most ridiculous thing. Did you run? No, I didn't run. Did you say run? You didn't say it. Did I not say run? No, you definitely did not say run. Well, should I go now? Too late now. 에임만큼은 아이언, 그 이하인 버니였지만 사실 그에게는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But he mistreated us. They all mistreated us.
로봇에게 내려진 명령은 인간만을 말살하는 것. 같은 기계를 공격하는 행동은 허락되지 않았죠. You hear that? You hear that buzz? I mean, you're killing my goddamn boss. Worst uprising ever. 기계에게 목숨을 위협받은 동시에 기계에게 목숨을 구한 아이러니한 상황.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로봇들이 보여준 행동은 게임광인 버니에겐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었죠. Player 1? Leroy Jenkins teabagging? It's like the robots are acting like gamers. Which means they just entered the Thunderdome of the one thing I'm good at. 이는 명백한 게임 용어. 그 중에서도 트롤링에 중점을 둔 언행이었습니다. Get out of the city. Take the side roads. Avoid anything mechanical. No, wait, you're not coming with me? I have to go save my friends. Possibly the world. And if I do, like, survive somehow, it could be cool if we, like, hung out sometime, maybe. Yeah, fuck that. I've seen you handle a gun. You need all the help you can get. 그렇게 이들은 악질 트롤러들을 참교육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인공지능의 반란을 시작으로 세계가 위험에 빠지는 아포칼립스 작품이지만 이런 부류의 작품은 코미디로 시작해도 끝은 어두운 분위기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분위기를 잃지 않는 단편 영화 업라이징, 디자인과 성격까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다수 등장하며 아포칼립스물을 이렇게 유머있게 표현한 작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다만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약간의 재미있는 해석을 곁들여 보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친구들과 달리 작품 초반에 버니가 하는 게임들을 자세히 보면 전부 싱글플레이 게임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로봇들의 태도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트롤링을 하는 유저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죽은 상대 플레이어의 시체 위에서 티베깅을 한다거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트롤러 리로이 젠킨스처럼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것이 트롤링이라 말한 버니의 행동을 보아 아마 그는 트롤링을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등의 이유로 혼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싱글플레이 게임에 빠져든 것이며 로봇들이 트롤러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알아챈 이상 그들의 행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버니는 그 점을 파고들어 악질 트롤러들을 처단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물론 트롤링 역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재미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머있게 풍자한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숨쉬는 듯한 독특한 모습의 행성. 친구로 보이는 두 생명체는 길을 걷다 우연히 오래된 모니터 화면을 발견하는데요. Hello, my name is John Dixon. It's the 14th of August, 2015. Now, earlier today, a fleet of alien spacecraft appeared above the sky in Edinburgh. Take a look. I'm here with my flatmate, Michael. John! Hurry up, man! You're gonna miss this! What? Miss what? I don't know, but something's happening, come on! 이는 그들과 지구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한 대학생의 비디오였습니다. You alright, mate? No. Look at this! Run! 우주선이 처음으로 보인 움직임은 인간을 향한 무차별한 폭격 같은 것이 아닌 마치 2D 애니메이션과 같은 귀여운 모습의 생명체를 지상으로 보내는 것 뿐이었는데요.
it off me, John. What's it doing? Nothing. Oh. Calm down, calm down. It's okay, it's okay. Look. Oh, don't get too close to it! There's hundreds of them.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들이 위협은커녕 인간에게 호의를 가지고 간단한 의사소통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Hiya! Hi! They waved back! Oh, crap. Hello world, it is 9:30 a.m. on the 28th of August. So yeah, the Toons have been with us for 2 weeks now. Oh, we call them Toons now. 2주가 지나고 온 세상이 외계인의 존재를 알게 되자 그들을 툰이라 지칭하였는데요. 존 역시 처음으로 만난 두 마리의 툰에게 데이빗과 스티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일상을 함께하게 되었죠. So we called this one David and that one Stephen. Yeah, so they moved in with us on the day they arrived. And we couldn't just leave them outside. Still need to sort out rent though. Morning, Michael. Morning. Why are they eating that? That's mine! Said they shouldn't be eating our food. 물론 미지의 존재인 툰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고 뉴스에서 연신 툰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이클 또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I'm making a wee diary. You know, for history's sake. Sounds like a massive waste of time. It's not a waste of time. I could be the next Attenborough. Here we have the Toon in its natural habitat. No? Have you seen the mess they've left in here? You better be helping me clean this up. Now. Alright. I didn't mean it.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수개월간 툰에 의한 사고는 전무했고 좋든 싫든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내던 사이 마이클 역시 툰과 완전히 친구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ay hi, guys. Yeah, looks pretty good, but it needs something for the top, though. Oh, look at Christmas bringing you all together. Shut up. Okay, so today is the first year anniversary of the Toon's arrival here on Earth. Now,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존과 마이클을 필두로 조촐한 깜짝 파티를 열며 다시 한번 환영의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요. So, Gee, fellas, I am knackered. Can't wait to put my feet up. 그렇게나 툰을 거부하던 마이클에게 있어 그들은 반려동물 정도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되어 있었죠. Come on, he doesn't have to drink. ah, shut up, man. Let's see if he can down it. Chug. Hey, come on, man. You don't know what this is going to do to him. Chill out, man. It's funny. All right, mate. Oh! Jesus. Come on, it's not a toy. You can't just make it do something because you think it's funny. Oh, well, you've changed your tune. Oh, fine. Party's over. Whoa, hang on. Michael. 분위기 브레이커인 친구들로 인해 파티는 일찍 쪽나버리고 존은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붙들고 간신히 눈을 뜨는데요. 5:30 in the morning. Did you leave the front door open? No. Have you seen the Toons? 그런데 어째서인지 데이빗과 스티븐은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Steve? Wow. Dave? They're not here. What the hell? What is going on out there? I don't know. Can't see much.
지능이 있는 툰이라면 현관문이 열려있다고 한들 생각 없이 나가지는 않았을 테니 존은 그들이 잠시 외출을 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툰이 걱정된 마이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So we'll look for direction from here to Carlton Hill. Isn't that where we took the tunes earlier? Yeah, they loved it. They must have gone back there. Right. Oh, I deal with it in the morning. I go to bed. 다만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에는 제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 정도로 도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죠. Oh my god!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온 도시가 쑥대밭으로 변해 있었고 이내 그 원인이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한 툰에 의한 사고라는 것을 알아채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Hey! Hey! Hey, you! This way! Look out! John! John! We should be safe here.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벙쪄있던 그들은 찰스라는 이에게 도움을 받아 피신했는데요. 그의 방에는 툰의 정체와 목적을 밝혀내기 위해 상당히 잔혹한 실험까지 강행하며 연구를 진행한 흔적이 있었죠. What were you doing outside? Yeah, we were looking for our tunes. Here, have you seen them? I have no idea. There were hundreds of them running around tonight. Look, forget about the tunes for 1 second. What the hell was that thing? We're interrupting our not sure. normal schedule to bring you this breaking news. Reports have been coming in from all over the country of large, aggressive creatures attacking humans. Police are urging the public to stay my God, what indoors have you done? and not to approach the creatures under. Oh, that's just Bruce. Don't worry. Bruce, pull yourself together. Oh my god.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알게 되는 사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물질로 이루어진 툰은 어떠한 충격에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알 수 없는 툰에 대한 수없이 많은 가설만이 세워질 뿐이었습니다. Conducting some experiments on Bruce for the last year or so. Well, that's disgusting. Wouldn't worry too much about him. The tunes are virtually indestructible. They feel no pain. Bruce has been happy to help, haven't you? 다만 수많은 의문 속에서도 툰의 몸집이 갑자기 거대해진 이유와 함께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밝혀낼 수 있었죠. That it is in fact the tunes that are turning into these larger creatures. However, reports suggest that only some of the tunes are being affected. It must be the females. Why this is What? Well, in nature, the female is often the larger, the more aggressive of the species. When they're coming into season, there can be some physical change. The tunes are getting ready to reproduce. 동물이 번식기가 되면 암컷의 몸집이 커지는 것처럼 툰의 몸집이 거대해진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본능의 몸을 맡긴 채 번식하는 과정이었던 것.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번식기라 했지만 그 행위를 하는 툰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애초에 툰이 번식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것도 상당히 끔찍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Oh my god, your face. What? What is it? Get it off. Help! Get it off. Get it off. Get it off. I don't know. Oh,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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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그들이 우주선을 끌고 내려온 이유는 번식할 장소를 모색한 것이었으며 인간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다음 세대의 툰이 될 이들을 해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Oh, what did they do to Charles? Do you not hear what they said? This is how they reproduce. They're turning us into the next generation of toons. Why? Where are we going? Our toons must still be up Carlton Hill. We're gonna go get them. What? No chance. Did you see what Bruce did to Charles? 마이클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데이빗과 스티븐은 다를 것이라 할 겸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섰는데요. 물론 마이클뿐만 아니라 툰 역시도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여겼던 이들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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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you're all right!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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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Get away from him! He could change any minute! Yeah, what if he doesn't change, right? You can't just leave him here. He's trying to show us something. Of course we can leave him here. He's not our responsibility. He doesn't even pay rent. 데이빗과 스티븐 모두 본능에 휩쓸리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It's okay. What is it? It's Stephen. Oh my God. Michael, we have to get out of here. Wait, wait! He's still our friend, all right? Oh, God. Stephen? It's me, it's Michael. Okay? I know you're still in there. See, you remember us, yeah? Okay. Now look, you don't have to... 이들의 친구 스티븐은 본능에 완전히 잡아먹혔으며 그곳에는 한 마리의 괴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존과 마이클은 서서히 툰으로 모습이 변해갔고 잊고 있던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2D) 애니메이션의 모습을 한 툰이 지구로 내려와 처음에는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살다가 이후 지구를 번식장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아포칼립스 단편 영화 툰어칼립스. 2D는 귀여운 캐릭터를 선명한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3D의 경우 애니메이션은 보기 힘든 세세한 표정 연기 등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둘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섞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툰어칼립스는 두 개념을 한 영화에 등장시킨 작품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시각적인 창의성이 돋보인 영화였습니다. 뭐 사실 1988년에 나온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 그리고 작년에 나온 톰과 제리의 실사판과 같이 2D와 3D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이번 작품의 경우 지구가 툰에게 점령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지구가 멸망한다는 무거운 주제를 너무 진지하지는 않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를 활기차며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역설적인 점 역시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세상. 의사는 몸집은 작지만 부모로 보이는 남녀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 힘겹게 입을 뗍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일러준 것이었죠. 발달 장애. 이와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거의 모든 부모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이 아이의 부모는 다른 이들과 달리 커다란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긴 에릭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고, 부모는 세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아이가 남들과 똑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죠. 처음엔 그 차이가 미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딜 가나 느껴졌지만, 그런데도 훌륭하게 자란 아이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던 집에서 나와 처음으로 부모 이외의 사람들을 마주하는 순간, 에릭은 한순간에 세상과 자신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죠.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에릭은 신발끈에 묶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매듭이란 것을 묻게 됩니다. 모두의 매듭을 묶어준 아이를 세상은 받아들이나 싶었지만, 에릭은 여전히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의사들은 그가 어째서 남들과 다른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내는데요. (21번) 염색체 하나가 부족했던 것. 이는 의사의 노력에도 결코 치료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릭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어딘가 결여되어 있는 불쌍한 아이 정도로 취급받는 나날, 시간이 지나 에릭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존중하고 위한다는 말과 함께 그만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에릭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에릭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남들과 다른 신체가 아닌 자신을 향한 차별 섞인 시선이었기 때문이죠. 이 감정을 용기 내어 고백해보아도 세간의 좁디 좁은 시선은 그의 몸과 마음을 옥죄어왔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매듭을 묶는 법을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다면 자기가 매듭을 잘라내서라도 남들과 같아지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 그렇게 수술을 기다리던 와중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릭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자 그와 똑같이 매듭이 묶여있는 여성. 서로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기엔 충분했으며, 더 나아가 묶여있던 실타래를 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에릭과 마찬가지인 여성마저 여전히 틀에 묶여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그런 그들이었기에 비로소 생각해낸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는 남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여 다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었죠. 에릭의 슬픈 감정을 토로하던 자리는 그의 성공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업가가 되어 더는 매듭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세상을 바꾼 것이죠. 이런 에릭의 이야기를 조금 뻔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다운증후군, 21번 염색체가 한계 많이 존재하여 일어나는 가장 흔한 발달 장애입니다. 모두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장애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아이라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훌륭하게 풀어낸 단편 영화 다운사이드 업. 현실과는 반대로 비장애인이 소수가 되었을 때를 표현했는데 에릭은 모두가 하지 못하는 신발끈 묶는 법을 알아내 모두의 신발에 매듭을 묶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매듭은 다른 사람들과 에릭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장치로 그리 좋은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점에서 오는 차별 섞인 시선에 결국 에릭은 이에 순응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에릭이 만들어낸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결국 모두가 찍찍이 신발을 신고 차이점을 없애버리며 영화는 끝이 났죠. 영화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기엔 다운증후군에 대한 조금 슬픈 사실이 섞여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거의 태어나지 않습니다. 분명 가장 흔하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냐하면 다운증후군은 발달장애 중 유일하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질환의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 10주에서 12주 정도에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품 속 의사는 아이를 낳을 것인지 부모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죠. 다르게 말하자면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작품 속 에릭의 부모가 큰 결심을 한 것처럼 그들의 부모님의 용기 있는 결정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작품 역시 배우분들 대부분이 실제 다운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이 출연하신 거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아니라면 이 작품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겠죠. 이 영화야말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로 조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낸 예시가 아닐까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은 남자. 그는 회사 일이라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성실히 임하는 직원이었지만 회사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그를 내치고 말았습니다. I'm sorry. What? I said we're gonna have to let you go. It's nothing personal. Me, I like you, but we're just not seeing things the same way. But I haven't taken a holiday in 2 years. I'm working late. I never take a sick day. Yeah, well, sorry about that, but we just don't think you're a good fit. That's the company's opinion, not mine.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던 남자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데요. How have you been sleeping? Not great. I just can't concentrate anymore. Can't focus.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로했던 그는 의사에게 한 가지 약을 처방받았고 이는 아직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신약이었지만 남자는 깨질 듯한 두통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찌되든 좋았습니다. Look, you're not the first one to report these symptoms. I have something I think can help you focus. This is brand new from Canada. They're not quite FDA approved yet. Take 2 a day and come back and see me in a few days and let me know if there are any adverse side effects immediately. 그런데 약을 먹은 직후 남자의 눈에 보여서는 안 될 것이 보이기 시작했죠. No matter where you've been or where you've come from. Robert? This is your time. You okay? If you work hard, Yeah. if you believe in Good. yourself, if you Great. believe in America, Never better. and you can dream You've been up all night? you can Yeah. be anything. And See this? together, It's the same thing on every channel. 인간들 사이에 숨어 인간 행세를 하는 의문의 존재들. 이 웃기지도 않은 TV쇼를 여자친구에게 설명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Just please do me a favor. Go for a walk, get some fresh air. 약의 부작용이라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자 평소라면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노숙자의 말은 로버트의 마음속 한 가지 다른 생각을 싹 틔웠습니다. They're everywhere. Don't you see? Right under our noses. They've been here all along. They run everything. In the shadow, in the dark. But now they're playing to you under our noses. Don't you see?
They're everywhere. 자신이 보고 있는 이것이 약의 부작용이 아닌 지금껏 감춰져 있던 세상의 진실을 보게 된 것이라는 생각 말이죠. 로버트는 점차 주변을 살펴보며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마음속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Hey, it's Ellen. Sorry I'm not around to take your call. Leave me a message and I'll get back to you. Bye. 이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먼저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목격한 그들의 끔찍한 생태를 설명해주며 약을 건네주기로 하는데요. Look, do you trust me? What? Sure. Ellen, I saw something. What is it? I don't know what the hell they are. They're all around us and nobody can see them but me. They're like these fucking disgusting... They're feeding on us. You understand? Here, take one of these, then you'll see. 하지만 그녀는 당연히 로버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Hey, even if I take one of these pills and see whatever the hell it is you're seeing, that doesn't mean it's real. If you're right, and it is just a side effect of the pill, then we both can't have the exact same hallucination, right? 세계에 종망이 걸려있는 만큼 강제로 약을 먹이려고도 해보았지만 그럴수록 저항은 거세질 뿐이었죠. Ellen, take one. Rob, I'm not taking those pills no matter what you say. You have to take one. No! Just take the fucking pill! No! You need help. 로버트를 피해 도망친 여자친구. 결국 자신에게 약을 건네준 현재 유일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 보지만 녀석들은 이미 그의 삶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었습니다. I'm sorry. It's fine. I just wanted to tell Dr. Bennings that I'm fine now. Everything's fine. 서둘러 발길을 돌린 로버트의 앞에 경찰로 위장한 녀석들이 그를 쫓기 시작했고 다짜고짜 총구를 겨누는 모습에 로버트는 도망치며 생각했습니다. 녀석들은 세상의 진실에 다가간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 과정에서 녀석들 중 하나를 잔인하게 살해한 로버트. 괴물을 완전히 처리한 뒤 그가 들고 있던 총을 챙긴 로버트는 그들을 지구에서 박멸하는 것만이 자신은 물론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그녀의 직장에 쳐들어갔죠. 역시나 녀석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었고 그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창한 사명 하나로 방아쇠에 손가락을 당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린 총성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그 와중에도 인간이 아닌 것들을 박멸하고야 말겠다는 그의 손길은 한 채 흔들림도 없이 정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한 발짝씩 다가가는 로버트. Ellen, are you in here? 드디어 그녀를 발견하지만 동시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Stop. Hey, what's up? Don't hurt me. You know I'd never hurt you. Robert, listen to me. Your doctor is being sued for malpractice.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He's been prescribing untested drugs. It's all over the news. It's the pills, Rob. They say his patients have been acting crazy. 약의 부작용을 전해 들었음에도 이 역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괴물들의 소행이라 굳게 믿고 있던 로버트는 그녀에게도 약을 먹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No. No, no. That's what they want you to think. Take a pill, and you'll see. Take the fucking pill, or I'll shoot it. 총을 들고 위협하는 로버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약에 입을 대는 엘렌. I'm sorry, baby, but if you knew what these things were doing, you'd understand. You'll see. You'll see. 다른 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 사이 그를 제압하기 위해 부대가 몰려왔고 이상하리만치 빠른 대응에 로버트는 녀석들의 세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며 인간들의 사회에 더욱더 치밀하게 얽혀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계의 진실에 다가섰다 하더라도 거대한 힘 앞에 개인이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한 로버트는 결국 총구를 자기 쪽으로 돌리며 씁쓸한 미소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세계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약의 부작용으로 환각을 보게 된 것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느 날 다른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된 남자가 그것이 세계가 감추고 있던 진실인지 혹은 그저 환각 속에서 헤매는 것인지 그는 물론 작품을 보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듯한 단편 영화 코퍼레이트 몬스터.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단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의문의 존재 혹은 단체가 세계의 뒤편에서 모든 권력자를 조종하고 있다는 평소라면 들어도 웃고 넘길 만한 음모론 중 하나가 작품의 베이스가 된 듯한데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알약을 먹은 여자 역시 남자와 똑같은 광경을 보게 되면서 엔딩을 한층 더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해답 없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질문을 관통하는 것은 또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자가 본 것은 정말로 세계의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정신이상자의 말로였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